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소비 쿠폰 소득 상위 10% 기준 정해졌습니다. 9월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 결과입니다. 일단 10%입니다. 고액 자산가, 그러니까 소득 상위 10% 배제 기준 커트라인이 정해졌습니다. 1인 가구는 502만원까지, 2인 가구는 825만원까지, 3인 가구는 1,055만원까지, 4인 가구는 1,280만원까지 이 소득 이상이면 10%에 해당되고 이번 2차 소비 쿠폰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자산 기준도 정해졌는데요. 주택 합산입니다. 재산세 기준 12억 이상이면 이번 소비 쿠폰 못 받습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는다면 제외됩니다. 10% 약 506만 명이 해당되는데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소비 쿠폰 이분들은 받을 수 없도록 일단 먼저 제외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세부 사항까지 더 정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다들 사용하셨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포인트 있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는 언제 나오느냐, 날짜가 언제냐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요. 또 2차에서는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10%는 제외한다는데 혹시 내가 이 제외하는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정리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이런 것들은 다 정해졌고요. 날짜는 9월 22일부터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소비 쿠폰 받으셨던 분들 똑같습니다. 9월 22일부터 신청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요일제를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9월 22일 월요일부터는 태어난 연도 끝자리 만약 1이나 6으로 끝난다면 월요일, 화요일은 2나 7로 끝나는 연도, 생년 월 1이 아니라 연도입니다. 그대로 요일제로 신청하고 지급받습니다. 그러니까 9월 22일 신청한다 여기까지는 모두 정해져 있고 신청 기간도 10월 31일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지급은 상위 10%는 제외된다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이냐? 단순히 소득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해도요. 보통 사람들 얼마나 버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버는지 이런 것들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1인 가구 한 달에 502만 원 이상을 벌면 제외되고요. 2인 가구는 825만 원, 3인 가구 1,055만 원, 4인 가구는 1,280만 원. 이 기준 초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입니다. 지역마다 편차도 많고 과연 이것이 정상적으로 과세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기준이 맞느냐 이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단순한 시세가 아닙니다. 매매하는 기준이 아니라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공시가격에 해당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를 때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 그럽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를 곱해서 계산하면 이 가격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억입니다. 그러면 60%를 곱하면 6억 정도 됩니다. 이럴 때는 지원 대상이 되고요. 18억이다. 18억의 60%면 10억 8천만 원. 그렇지만 아파트 가격이 20억이다. 이때부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억의 60%는 12억에 해당되는데 이때는 지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공시가격 일반적으로 20억이 넘는 사람들 이번 지원금 2차 소비 쿠폰은 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값이 높기 때문에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금융소득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애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간 금융소득 하나하나 계산해 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요. 2천만 원이 초과될 때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일단 이번 당정협의 결과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내용은 이미 결정된 내용이고 그 외 추가적으로 어떻게 더욱더 세분화시켜서 못 받는 사람들을 정할 것이냐 이 부분은 남아있는데 큰 틀에서는 전체적인 모든 내용은 이미 결정되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은행 이자 받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주식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주식에서 차익을 얻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배당으로 얻는 분들도 있습니다. 1년에 2천만 원 이상 받는다면 이것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없다. 하나만 걸려도 이번에는 10%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억울한 가구들도 있을 겁니다. 소득이나 금융소득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1인 가구 그리고 다소득원 가구 특례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소득은 적지만 자산 기준 때문에 불리한 사람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도 집 하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혼자 살아도 갖춰야 될 것은 다 갖춰야 되는 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런 역차별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조항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9월 12일입니다. 9월 12일에 행정안전부에서 마지막 기준 절차까지 모두 확정시켜서 국민들에게 발표할 예정인데 이 내용은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번에 또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사용처입니다.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고 있는 곳 그리고 사용하는 곳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선물카드가 있다 하더라도 소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군인이나 특히 노인들이 많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매장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결론, 신청 기간 9월 22일부터 신청한다. 이때부터 다시 전국민 90% 1인당 10만 원 지급하고요. 약 4,640만 명이 해당되고 제외되는 상위 10%는 506만 명 해당된다. 여기에 9월 10일 최종적인 소비 쿠폰 지급 기준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까지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것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내년 모든 복지정책부터 추가적인 정책을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 기준이 되는데 혹시 이 기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시청하시면 되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지금부터 상세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6.51% 인상됩니다. 올해 1인 가구는 239만 2013원이 기준 중위소득이었는데 내년에는 기준을 높입니다. 256만 4238원까지 높이고요. 2인 가구는 393만원에서 419만원, 3인 가구는 502만원에서 535만원, 4인 가구는 609만원에서 649만원 이렇게 기준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 여러가지 복지정책에서 소외됐던 분들이 그러니까 올해 탈락했던 분들이 내년에는 다시 신청하게 되면 기준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소득은 그대로인데 기준만 올라갔다면 혹시 올해 여러가지 복지정책 내가 신청했다가 떨어졌던 분들은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신청하셨던 분들 반드시 이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 이 기준 중위소득 어디에 적용하고 또 내가 신청할 만한 복지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목 위주로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내가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복지정책 일단 제목부터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하나하나 자세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기준 중위소득 활용사업 현황 총 80개나 됩니다. 올해 기준인데요.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때도 이 기준 들어가고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에서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급여도 있고요.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부터 국가장학금이나 평생교육 이용권 또 여러 가지 많은 제도들 보훈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거급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이 기준에서도 많은 분들 올해 탈락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행복주택 공급, 청년 월세, 농림부에서는 학교 우유, 농식품 바우처, 산림청도 있고요. 문체부에서도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 강좌 이용권, 복지부 가장 많죠. 기초생활 생계급여 받는 분들, 긴급복지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장애수당이나 아동수당, 자사위 계층,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노인에 해당되어도 이 기준, 그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제목 다 읽어드리려니까 너무나 많은데 중간에 보시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도 해당되고요. 가사간병 노인들 많습니다.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그 외에도 상병수당 질병청도 있고요. 여성가족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많습니다. 위기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가족, 아이돌봄 서비스, 통일부에도 북한 이탈 주민 같은 경우에 의료비를 받을 때 금융위에서는 청년도약 계좌, 산자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나 에너지 취약계층의 고효율 조명기기를 무상교체 지원받을 때도 이 기준 적용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도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활용하는 데는 80개 정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전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6.51% 역대 최대로 인상되기 때문에 알아두셨다가 내가 필요할 때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